여수 수협의 부실 대출을 둘러싼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여수 수협이 대출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11월 첫날부터 광주와 전남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통합 이전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광주광역시가 민주당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광주 시내 골목마다 처리되지 않고 쌓인 쓰레기들로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경우 폐기물 처리 민원이 20% 증가했는데 왜 쓰레기 수거가 늦어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수 수협이 태양광 발전 사업 대출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수 수협이 이런 피해를 입고도 대출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박송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수협이 지난 2020년 태양광 발전 사업 자금을 대출해준 신안의 한 태양광 사업 부지입니다. 대출 후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수수협은 이곳의 공사가 50% 진행됐다며 전체 대출금의 절반인 14억 6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매달 대출금을 갚고 있다며 정상 대출로 분류해 관리해왔습니다.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회수해야 한다는 여신 규정은 무용지물입니다. 15개월 넘게 연체된 충남 서산의 대출에 대해서도 연체 발생 6개월 안에 법적 절차를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중순부터 서류작업이 되고 서류가 완료되면 우리 정상화 채권되는 것은 한 2월, 3월 달쯤이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부실 대출을 알고도 수수방관하는 수협에 대해 내부에서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협 고위 간부의 가족이 신안과 충남 서산 등 부실 대출 사건과 연관돼 있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취급한 대출이라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를 해줬다. 여수수협 부실 대출 배경에 수협 고위 간부와 가족이 연루돼 있고 그래서 나몰라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얼마 전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7살 초등학생이 치여 숨졌지만 해당 업체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A씨는 수거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용역 계약을 맺고 수거와 운반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가 A씨 혼자 작업하도록 방치했지만 폐기물 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안전 규정이 없어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구청은 A씨와 수거업체 사이에 불법 재위탁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1월 첫날부터 광주와 전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몰고 온 수증기가 우리나라의 찬 공기와 만나 비구름대가 형성된 건데요. 내일 오전 중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방울이 도로 위를 적시고 우산을 든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내린 비는 오후 5시 기준 여수 거문도 76mm, 완도 청산도 63mm 등 전남 해안과 섬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북부 5에서 30mm, 전남 남부 20에서 60mm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남 남해안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 현재 바람도 좀 불고 비도 좀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풍랑주의보니까 조업 전혀 못 하고요. 다 피항에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평년보다 4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고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4일 낮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8일까지 우리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평년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 추위와 함께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쌀 가격 정상화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장관 사퇴와 쌀 가격 20만 원 회복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삼석, 주철현, 문금주 의원 등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농식품부 장관은 사퇴하고 정부는 최소 20만 원 쌀 가격 보장을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18만 2,9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 넘게 하락했다며 국민의힘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통합 이전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광주광역시가 민주당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고심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 지역 여론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광주공항 이전은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3자 논의로 진행돼 왔습니다. 다만 추진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할 뿐 이전 논의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광주시를 중심으로 논의 테이블을 민주당 중앙당 주도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주당 중앙당에 이 같은 요구를 건의하고 정부를 상대로도 범정부 협의체 논의를 재개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3자 논의만으로는 더 이상 진척을 이룰 수 없으니 중앙당 차원에서 TF나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긍정적 효과 있으라 기대를 해요. 우리가 당이 틀리다면은 근본적으로 대화하기 힘든데 같은 민주당인데 대화를 못할 바가 없죠.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 지역 여론 때문에 결론을 내기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논의는 해볼 수 있는데 전남 지역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공항 이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광주시가 책임을 민주당으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정치권에서마저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상정된 이번 건의안은 의회 자체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향후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여전히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요즘 광주에서는 골목마다 처리되지 않고 쌓인 쓰레기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한 번에 수거하는 양이 줄고 수거 주기도 길어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 많은데요. 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청소차에 발판을 떼며 업무 효율이 낮아진 탓인데 장비와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공원 앞. 쓰레기 더미가 검게 그을렸고 주차를 막으려 설치한 고깔은 녹아내렸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늦어지자 불만을 품은 한 주민이 불을 지른 겁니다. 최근 광주 북구에 폐기물 처리 민원이 20%나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나갈 때 쓰레기가 자주 보이긴 했는데 가뜩이나 지금 봤을 때는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지나가는데 보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좀 일주일에 한 두 번이나 오나?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지저분한 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더 우리한테도 좀 불리해요. 지난 8월 미화원들의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청소차 외부 발판을 모두 제거하면서 민원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발판에 올라타 이동했던 거리를 이제는 걷고 또 뛰어야 해 업무 효율이 낮아졌습니다. 또 높아진 업무량을 고려해 북구청이 수거 주기를 이틀에서 사흘에 한 번꼴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발판을 제거하고 나서 일단 3만 보 이상, 하루에 3만 보 이상 걷게 되고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요. 빨리빨리 치워져서 깨끗한 환경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광주 북구청은 임시 인력을 편성해 대응에 나서는 한편 내년에 청소차 세대와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인 대자보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발표한 광주시 교통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 56.6%가 대자보 도시 정책을 모른다고 답했으며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자보 도시 정책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겠다는 민선 8기 광주시의 역점 사업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80개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 공천거래 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은 직무를 정지하고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 앞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지금 당장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국정농단, 헌정 파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막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전남도청과 도출자 출연기관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충전소 옆에는 별 효과가 없는 분말 소화기와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D급 소화기들이 초기 진압용으로 비치돼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청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옆 소화기. 보통 화재와 유류 전기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분말 소화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말 소화기는 전기차 화재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전남도청과 도출자 출연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155곳에는 대부분 분말 소화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금속 화재용인 D급 소화기는 금속 종류마다 진화에 적합한 소화 약재가 다르다 보니 별도의 기준도 없어 오히려 전기차 화재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매우 부족하고 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금속 화재에 효과가 없는 소화기라든가 미인증 제품으로서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효과를 더더욱이 의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성분의 소화기가 비치된 데는 관련 소방법 규정이 최근에야 개정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법이 갖춰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성능 시험을 통과한 그 소화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 승인을 받은 D급 소화기는 없는 거죠. 전남에 등록된 전기차는 15,000대. 전기차 화재 발생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민간은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전기차 화재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절차를 어기고 연차 보상금을 받아 챙긴 광주 광산구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감사위원회는 오늘 광산구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지적사항을 45건 적발하고 훈계 4명과 주의경고 56명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 소속 공무원들은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 연가 보상비 487만 원을 받았고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공가를 신청해 10만 원의 보상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중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광주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월 단체 대화방에서 광주 북구갑 지역구 조우섭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안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한 차례에 그쳤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미래 교실 환경을 선보이는 AI 광주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이틀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에듀테크를 소개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이를 활용해 미래 교육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의 인공지능 최신 기술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남 3 김해의 우수성을 알리고 천일염을 세계화하기 위한 행사가 사흘 동안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막한 2014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과 소금 박람회에서는 꼬시래기와 쇠미역 등 전남 농수산물을 활용해 만든 김밥을 시식할 수 있고 천일염의 높은 효능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김의 품종 개량과 고부가 가치화를 비롯해 전남 명품 천일염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에 참가해 수산물 1,08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완도군의 해청정과 완도맘 영어조합법인 등 6개 수산물 수출 업체들은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에 참가하고 수출 상담회를 통해 미국과 독일 등의 바이어들과 14건, 1,08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세계 한상과 현지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치유의 섬 완도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매년 20만 명이 찾는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가 내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축제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행안부는 내일 밤바다 불꽃 축제가 열리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찾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살피고 CCTV 종합 관제, 응급 환자 이송 등 상황 관리 체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20만 명이 찾는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는 내일 밤 8시부터 35분 동안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불꽃, 바다에서 미래와 만나다를 주제로 열립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모기업 기아가 할인 이벤트에 나섭니다. 기아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봉고3 EV 등 8개 차종 5,000대를 대상으로 최고 12%의 할인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율은 차종별로 다르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할인 이벤트는 마감됩니다.